강, 정말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즐기는 휴식, 이 모든 것들이 강에서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기후변화와 끊임없는 개발 때문에 우리 강들은 지금 그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강이 아프고 난 뒤에야 허둥지둥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강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미리 내다보는 거죠. 그런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모습들이 우리 강의 현실입니다. 가뭄 때문에 바닥이 쩍쩍 갈라진 세종시의 하천, 그리고 대규모 준설 공사가 진행 중인 대전의 갑천.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강 속 생태계는 과연 무사할까요?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모습과 인간의 손길이 닿으면서 어떻게 그 흐름이 끊어지게 됐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왼쪽을 보시면 이게 바로 강이 가져야 할 이상적인 모습, 하천 연속성 개념이라는 거예요. 산골짜기에서 시작된 물이 바다까지 하나의 길로 쭉 이어지면서 그 환경에 맞춰 사는 생물들도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하천 불연속성 개념처럼 댐이나 보가 딱 가로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흐름이 끊기고 생태계는 조각조각 나뉘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망가지는 걸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한 발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실제로 보세요. 우리가 수년간 강 생태계를 모니터링해 왔지만 물고기 건강도를 나타내는 FAI 지수 기준으로 좋음 등급 이상인 곳이 고작 50%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지금까지 해온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나아지기 어렵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일이 터진 후의 원인을 분석하는 반응적 관리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내다보고 대비하는 선제적 관리로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측 모델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등장합니다. 자, 그럼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비밀스러운 예측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과연 어떤 놀라운 도구들이 들어있을지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RVPAX입니다. 이건 생태계 용의자 라인업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요. 경찰이 용의자들을 짝 세워놓고 범인을 찾는 것처럼 이 모델은 특정 강의 환경 데이터를 입력하면 자, 이 강이 아주 건강하다면 원래는 이런 생물들이 살고 있어야 해 하고 기준이 되는 기대종 라인업을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 살고 있는 관찰종과 비교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죠. 한마디로 생태계 건강 진단서 같은 겁니다. 두 번째 도구는 맥스엔트, 종 분포 모델입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특정 종을 위한 전문 부동산 중개인 같은 역할을 해요. 어떤 물고기가 발견된 지점들의 환경, 그러니까 수온이나 유속 같은 데이터를 싹 분석해서 아, 이 친구는 이런 집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우리나라에 이런 조건을 가진 다른 곳들은 어디 있네? 하면서 살만한 모든 곳을 지도에 표시해주는 거죠. 특히 기후변화 때문에 이 물고기가 앞으로 어디로 이사 갈지를 예측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요즘 정말 뜨겁죠? 바로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별명은 데이터 탐정이고요. 이 데이터 탐정은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복잡한 패턴과 관계를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수십 년치의 수질, 유량, 날씨, 생물 데이터를 싹 학습시켜 놓으면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 여름 저강의 물고기 건강 점수는 몇 점이겠군 하고 놀랍도록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해내는 거죠. 네 번째 도구는 PHABS-SIM입니다. 이건 유량 최적화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전문가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에 답을 줍니다. 강에 물을 얼마나 흘려보내야 물고기들이 가장 살기 좋을까 하는 거죠. 댐에서 물을 방류할 때 그 양에 따라서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공간, 말하자면 물고기들의 아파트 평수가 얼마나 넓어지고 좁아지는지를 아주 정밀하게 계산해내요. 생태계를 위한 최적의 유량을 결정하는데 정말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끝판왕입니다.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AQ톡스 먹이망 모델이죠. 이건 먹이망 도미노 효과 분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요, 지금까지 본 것들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단순히 한두 종을 보는 게 아니라 플랑크톤부터 물고기,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까지 먹고 먹히는 생태계 전체의 관계, 이 복잡한 도미노를 통째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특정 오염물질이 강에 유입되거나 외래종이 침입했을 때 그 작은 충격 하나가 어떻게 생태계 전체를 무너뜨리는지 그 끔찍한 연쇄 반응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여줍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5가지 도구들의 특징이 한눈에 싹 정리되죠? 각각의 역할과 강점이 정말 명확합니다.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진단 전문가부터 미래 서식지를 찾아주는 부동산 중개인, 건강 점수를 예측하는 데이터 탐정, 최적의 유량을 계산하는 전문가, 그리고 생태계 전체의 연쇄 반응을 분석하는 끝판왕까지. 정말 막강한 드림팀 같지 않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도구들이 있다는 건 이제 잘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써야 우리 강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연구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4가지 실행 계획을 제안합니다. 첫째, 이 모델들을 하나씩만 쓰지 말고 여러 개를 조합해서 훨씬 더 정확하고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자는 겁니다. 둘째, 앞으로 댐을 짓거나 강을 파헤치는 대규모 사업을 할 땐 반드시 이 모델들을 사용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걸 법으로 의무화하자는 거죠. 셋째,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국가적인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서 강이 나 아파요 하고 신호를 보내기 전에 미리 알아채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속 DNA 분석이나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더 풍부한 데이터를 꾸준히 모아서 예측의 정확도를 계속해서 높여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 예측 모델들은 우리가 더 이상 문제가 터진 뒤에야 허둥지둥 수습하는 수동적인 관리자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건강한 생태계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건축가가 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말 아닌가요? 강의의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수정구슬이 이제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미래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남은 진짜 질문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도구를 가지고 과연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